오늘 이야기는 대전에 사시는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외출을 하고 나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깡마른 남자가 다가와서는 길을 물어봤죠. 처음 듣는 곳이라 잘 모르겠다 말하고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손재주가 타고났는데 정말 아쉽다고 지금 하는 일보다 다른 쪽으로 일을 하면 성공할 팔자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순간 당황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본인이 관상 공부를 8년 정도 해서 잘 아는데 저를 보자마자 좋은 기운이 느껴져서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가족관계에 남동생이 있는 것도 그리고 남자에 관심이 없어서 연애를 하기 싫어하는 제 성격까지 얼추 맞추길래 신기하기도 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그 남자가 물 한 병을 사줄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생수 한 병이야 얼마 하지 않으니까 알겠다고 하고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으로 걸어가던 중 생수 말고 조그만 현미쌀을 사주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지갑에 돈이 어느 정도 있었고 현금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생각하고 이것만 사주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러는데 물을 베푸는 건 돈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쌀을 사달라고 한 건 돈보다 건강이 중요해 보여서 그랬다고 했죠. 제가 선천적으로 장이 안 좋아 보인다며 저희 가족들도 몸 어디가 안 좋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슬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유일하게 조상복을 타고났음에도 그 운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믿지 못할까봐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죠. 사진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그림과 한자들이 수없이 적혀 있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고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을 사달라, 쌀을 사달라 한 건 일종의 테스트라고 하더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이비 단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리는데 저는 그 남자가 생각한 대로 착한 사람이 맞았다고 조상들은 저 같은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말했죠. 그 남자는 끊임없이 말을 하길래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봐야 된다고 하니까 본론부터 이야기하겠다면서 하는 겁니다. 조상운을 받으려면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본인도 과거 20만 원 정도 내고 제사를 지냈고 그 덕분에 모든 게 잘 풀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돈을 내야 되냐고 물으니까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드리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큰 운을 얻으려면 금액이 높은 게 유리하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당장 제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가진 돈이 얼마나 되냐고 묻길래 15만 원 정도 있다고 했더니 얼마까지 낼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 남자는 한참 고민하더니 제사상에 술과 고기 그리고 과일 이런 게 들어가려면 조금 부족할 것 같다면서 말하는 겁니다. 결국 10만 원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어릴 적 이혼 가정에서 자라 집안 사정도 좋지 않고 힘든 일이 정말 많았던 시기라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고 간절했던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잃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속는 셈 치고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운이 좋아 풀리게 되면 좋은 거니까요. 혹시 사기일 수도 있으니 직접 가서 제사 지내는 걸 보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남자는 잠시만 기다리라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겁니다.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는데 여자 목소리가 나는 것 같았고 잠시 후 전화를 끊고 말하더군요. 아니면 아닌 거지. 의심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지금 못 줄 것 같으면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냥 돈을 바로 줬습니다. 신방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산속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처음 보는 남자를 따라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힘든 시기였고 일이 잘 풀리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치고는 키도 크고 덩치도 큰 편이었고
제사에 관해서 끊임없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의심하지 말라면서 휴대폰 연락처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어차피 10만 원은 지금 안 썼으면 나중에 친구들이랑 놀거나 연예인 굿즈 사는데 사용했을 것 같아서 그것보단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 말로는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시간도 아낄 겸 택시를 타고 가자고 이야기했고 택시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죠. 대략 10분 정도 걸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 남자가 먼저 내리고 제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학생, 저 남자 아는 사람이야? 하고 기사님이 묻더라고요. 순간 아니라고 하고 그냥 갈까 고민도 했지만 1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냈기에 아는 사람이라고 둘러대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 남자와 향했던 곳은 조그만 건물 지하였는데 생각보다 건물 안은 평범했죠. 학원 같기도 하고 공부방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떤 여자가 앉아있더군요. 여자 앞에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여자가 저를 보고 다가와서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한지를 한 장 주더니 한자로 제 이름을 쓰고 절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쓰는 건 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절을 하고 일어났더니 이름을 썼던 종이를 불러 태우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했죠. 모든 과정이 5분도 걸리지 않았고 이제 끝났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10만 원을 냈는데 이게 끝이냐고 하니까 본인들이 이 바닥에서 수준이 높은 편이고 경험이 많아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처럼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빠르게 진행했다고 했죠. 얼떨떨한 기분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는 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100일 안에 조상님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될 거니까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특히 제 관상이 너무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식욕과 성욕, 그리고 수면욕, 인간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오로지 남을 돕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옷도 다 해지기도 했고 엄청 마른 걸 보니까 진심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기독교나 불교 이런 종교인도 아니라고 종교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무사히 집으로 도착했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속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런 걸 다단계라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사연을 듣는 분들은 제가 순진하고 멍청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남자와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뭔가 홀린 듯이 듣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지만 아무 꿈도 꾸지 못했고 결과는 바보처럼 속은 거였죠. 그때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녹음 같은 것도 하지 못했고 증언 말고는 증거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평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일을 겪게 되니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0만 원으로 큰 경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납치나 장기매매 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